네, 매주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최고의 정치 덕후죠. 박영식,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우 대변님이 네. 지난주 한번 나오시고 오늘 또 네. 나오셨는데 네. 지난주에 많은 기사화가 되는 멘트를 좀 하셨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총 관련 발언인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회자가 좀 많이 됐는데 별거 없으셨습니까? 예, 전 별일 없었는데 네. 그 주변에서 저한테 전화가 좀 와서 네.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제가 뭐 저 방송 나오신 분들마다 좀 다른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네. 저는 제 기사를 거의 안 찾아보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호기심에 제 이름을 검색해보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안 찾아봐서 제가 무슨 이제 일어난지 몰랐었는데 전화 와줘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아 이런 논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그 전체 이제 제가 말한 맥락이 있을 건데 맥락을 좀 왜곡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짧게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제가 왜곡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말고 방송 네. 말고 이제 방송에 나온 부분을 이제 일부 이제 매체가 썼잖아요. 그 네. 매체 쓸 때 이제 전체 맥락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조금 이제 편집하는 식으로 해서 왜곡해서 좀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쏙 그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아쉽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발언에 대한 평가는 청취자분들에게서 판단하실 문제고, 예. 그러면 이제 맥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까다로운 오늘의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했고요.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윗선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긴 했지만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으로 오늘 답변을 가름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영식 평론가님. 예, 뭐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제 오피셜은 오늘 10시 반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선을 좀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준 바가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라는 그런 언급을 남긴 것이고 한 2번 정도 이제 검찰로부터 보고가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첫 번째 보고 때도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구형보다 높은 선고 아니냐 이것을 항소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아마 이 검찰 단계에서 잘 해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의견 제시 이후에 뭐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지시나 지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스스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가적인 뭐 의문이나 이제 해설들은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윗선 개입 논란이라든지 권력 개입 논란이라고 이제 이것이 좀 더 뭐랄까 후폭풍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증인들이 있었으며 어떤 증거들이 제시됐고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이 판사들의 판단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계기가 돼서 저는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민간업자를 포함해가지고 유동규 씨까지 5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좋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기에 이게 판결문이 700쪽이 넘어서 저는 한 번 들여다보기도 엄두가 안 나던데 대단하십니다. 박영식 평론가님. 우리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성호 장관이 이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다라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좀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짚고 넘어가면요. 총 5명이 이제 대장동 일당 이제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제 형량보다 높게 나온 사람은 2사람입니다. 유동규, 정민용 요 사람만 이제 1량씩 검찰 구형보다 더 늦게 더 높게 선고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 구형보다 더 낮게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이 높게 나오고 3명이 낮게 나왔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실패한 재판 아닙니까? 실패한 이제 공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추징금이 이게 전혀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남욱 씨 같은 경우는요. 1,000억을 이제 추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본금이 대장동 SPC로 한 8,700만 정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배당된 게 1,000억이 넘습니다. 8,700만 원 넣고 1,000억 넘는 거 무슨
10억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100억도 아니고요. 1000억도 넘는 거. 근데 이게 하나도 추징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6,100억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선고된 게 430억만 추징합니다. 그럼 나머지 5,683억은요. 김만배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 온전히 자기 돈이에요. 자, 이게 제대로 정의를 실현한 것이냐? 내가 몸으로 이렇게 감옥에서 몇 년 때우면은 엄청난 천억대, 수천억대 돈을 만질 수가 있는데 몸으로 이제 뭐 이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인허가 관리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몫 챙겨서 몸으로 때우면 할 만하다. 특히 나무 씨 같은 경우 4년이에요. 4년. 4년에 1,000억 받는다. 누가 물어보면요. 야, 4년 감옥에 있으면 1,000억 준다. 너 할래?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요라고 말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준 재판이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실패한 재판인데 검찰이 이건 즉시 항소를 해가지고 제대로 정의를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추징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민사소송이 별도로 성남도시공사에서 제기한 게 있어서 그거는 작년에 제기가 됐으니까 추징될 수 있는 거랑 이제 또 손해배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으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사와 민사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대부분 형사에서 무죄가 되면요 민사도 거의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낮죠.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특정한 의견을 얘기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지침의 수준인 거냐,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첫째는 어쨌든 이게 형태가 의견의 제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침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지휘로 이어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뭐 의견 제시를 한 것 정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자율권이 있었던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제 신중한 태도를 취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과거에 이제 다른 정권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럼 그거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편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 이런 취지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파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입장에서 저는 좀 의문인 것은 이게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걸 일종의 수사 지휘로 받아들였으면은 이거는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 대행은 그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어떤 지휘의 형태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법무부의 의견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였으면은 검찰총장 대행이든지 대검이든지 수용할 수 없는 거였으면은 그냥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형식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검찰총장 대검이 중심이 돼서 이걸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검찰이 지금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은 검찰의 잣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이거는 대검이 굉장히 비겁한 어떤 행보를 한 것이다. 그들의 어떤 주장대로 하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이 형량보다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구형한 것보다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 항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는 그건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추징금 문제도 있고 그 추징금 문제라는 게 단지 뭐 액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경법상의 이제 그 배임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을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 민간업자들의 문제인 걸로 이제 끝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특경법상의 배임을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었을 텐데 아무튼 그거를 못하게 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문제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 얘기가 이 판결에 아마 나올 건데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속해 준 게 유동규 이렇게 김만 배가지고 약속해 준 게 뇌물이냐 요 쟁점이 있었는데 이걸 뇌물로 보지 않고 배임으로 본 거잖아요. 배임의 어떤 이 수익을 나누는 개념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진상 전 실장은 다른 재판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설을 언론이 하기도 해요. 물론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각각의 재판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법리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 파장 그리고 어떤 스토리 이걸로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무적으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이제 어느 선에서 이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에 이제 대검 연구관들이 이제 항의 방문을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한 워딩은 없고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것 때문에 결국은 윗선을 의식하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인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꽤 그 논란이 쉽게 간단하게 일선 검사나 팀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항소를 하자고 했으니까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파장 이후에 어떻게 번질 거라고 보시는지 박영식 평론가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일선 검사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좀 잇따르고 있는 거 보니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이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이제 사의 표명을 하느냐 이제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사표 수리 안 됐으니까 정진우 지검장의 경우에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약속 대련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약속 대련이요. 왜냐하면 노만석 검찰총장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나 이제 내년쯤 되면은 검찰청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나중에 실제 모르겠습니다. 퇴임했을 때 서초동에서 자신들의 준거 집단 안에서 좋은 선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든지 내가 이 한 몸 불살라서 선봉장이 돼서 싸웠다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이미지를 두 사람 다 대중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대중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론들을 대부분 이제 검찰 선후배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대목을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태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어떤 핑퐁을 보건대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내가 이제 이것을 전결하지 않고 윗선에 대검이라든지 검찰총장 내지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이 수사팀이나 공판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그 뜻을 관철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직을 그만두고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도망가는 그림이거든요. 저도 지금 정진우의 사례를 노만석 검찰총장이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듭니다. 근데 그러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그냥 기소를 하고 네. 사표를 던지면 그렇죠. 준거 집단에서 오히려 환영받잖아요. 근데 왜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건지 제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서. 양쪽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위에도 신경 쓰고 아래도 신경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노만석 검찰총장의 이런 뭐랄까 와리가리하는 모습이 이제 정진우 중앙지검과 사뭇 닮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 표현은 비속어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모르겠는데. 게임, 게임 용어인데 이게. 네, 확인을 좀 해보고 아니 앵커 출신께서 지금 저를 당황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네. 이준호 오락가락이라고 그렇게 오락가락. 네. 네. 저기 노만석 검찰총장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뭐 맨 처음에는 이제 법무부 지시 의혹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선 이제 검사들과 이제 앉은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산하고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말을 이제 좀 아끼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용산하고 법무부의 이제 눈치를 봐서 내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제 본인 자백을 한 거예요. 법적 이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이제 그 수사팀과 공판팀이 이거는 항소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용산과 법무부를 의식해서 찍어 눌렀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 줄대기 한 거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우 중앙지검장처럼 사퇴를 해야 되는 수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항소 안 해도 문제 없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항소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4월 달에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항소율이 이제 검찰과 피고인 모두 다 합계 항소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항소를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검찰도 가지고 피고인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는 거는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피고인들 하는 거는 기계적이 아니고 검찰이 하는 건 왜 기계적이라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해결하려면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면은 항소를 안 하죠. 못 믿겠다가 되니까 항소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로 손대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제 뭐 항소하지 말라라는 이 원칙을 대장동 사건에 딱 적용시키니까 이게 참 오해나옴이 돼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로 공교롭고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네. 이 검찰의 의도와 관련돼서는 이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줄 선 거냐,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은 이제 오히려 검찰 집단에 좀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액션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의 어떤 네. 해석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좀 절충적인 해석을 생각을 해보면 아하, 김민하 네. 평론가가 절충설을 네, 네. 신기하네요. 네. 절충 제가 김절충입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찰 입장에서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의 아주 이제 좀 강경파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가령 보안 사건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의 문제에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나 이 법무부나 이런 측면은 사실 그거를 일정 정도 막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청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보안 사건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수사 실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방식이든 간에 이게 쟁점들이 남아 있는 거고 요거는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검찰 집단을 이끄는 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무부하고는 좀 어떤 이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이게 어느 정도 타협이 뭔가 되고 뭔가 결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사안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뭐가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금 이 더 큰일이 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검찰의 지금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뭐 이런 인사들이 지도부급 인사들이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걸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그 10분 전에 나온 한겨레 단독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이 정도면 수석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보통 수석이죠. 수석이죠. 보통. 네. 대장동 항소 포기 건은 사후 보고받았다. 유동규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세게 형량을 받은 것은 검찰의 수사 실패고 어차피 이들이 전부 항소한 상황이라서 2심이 열리게 되는 만큼 대통령실이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이나 민정 쪽에서 관여했을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 들어보면 장관이 2차례 정도 신중론을 얘기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수준과 폭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협상 카드로 바람 앞에서 풀이 더 빨리 눕는 경우로 정무적으로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 중에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먼저 누웠다고요? 아니 검찰이요. 검찰이.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왜 아니냐면은 그 이제 정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사팀과 공판팀이 둘 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정했고 이미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만 받으면 바로 제출하려고 서류 다 준비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신중하라고 말을 보내면은 밑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이거 당연히 항소하는 거죠. 근데 뭔가 말을 했어. 근데 말하는 내용이 신중하라? 야, 그러면 제출하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는 그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 그 말 자체가 내지 말라, 항소하지 마라. 그 의미였기 때문에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개입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선봉에 나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나서고 있는 걸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나섰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
11월 현재 목도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에 그 유리한 그림이 정치적으로 아니거든요. 항소 포기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렇죠. 따라서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언론지상에 다뤄지고 있는 주제 자체가 대부분 주말 사이에 이 항소 포기가 내려지고 나서 대부분의 이슈를 밀어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론 관리라든지 지지율 관리에 가장 힘쓰고 있을 만한 시기이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자 리얼미터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높게 상승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1심 그 민간업자들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를 윗선에서 지시해서 이거를 뒤집어 버리거나 아니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겠다? 저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선택이어서 그거를 할 가능성은 너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좀 실익이 좀 있다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추징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징금 대부분 회수가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8년 이제 선고받았는데 이신감이보다 더 올리지 못합니다. 더 무조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판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특별 사면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생겼다. 왜? 수천억 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1,000억을 다 자기가 입마에 포켓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진상 씨의 재판 나가가지고 검사한테 회유당했다라고 지금 기존에 했던 말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재판 때 그 일당동의 그 대장동 이제 그 일당의 현재 입장을 계속 이제 말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동기가 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징금에 네.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사소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천억, 7천억 막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 1심 선고에서 법원이 판단한 금액이 1,120억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437억 원을 뇌물성의 수익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민사로 네.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심 판결대로 하면 네. 700 몇 억은 이제 민사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마늘밭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광고를 듣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